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크라켄 거래소에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파일코인이 런칭된다. 네, 그래서 몇 개 대형 거래소에 런칭되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제미니 거래소까지 이제 참여를 확정 시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2달 전부터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이 등장을 하면 분명히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이 돌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가서 400달러, 그러니까 1,400달러, 11,400달러 밑에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찹도해가지고 지금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이제 상황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5% 정도 상승해서.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서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코인들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기조에 관해서는 사실 조정이 지금 비트코인이 있어서 약간 흐르긴 했지만, 저는 이더리움에 좀 진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한번 지켜보시고, 자, 일단 하여튼 중대한 얘기였고, 일단은 파일코인이 이제 등장하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그 3쿼터 들어서만, 그러니까 3쿼터면은 7, 8, 9월이잖아요. 이때만 1빌리언 달러를 기관 투자가들한테 투자를 받았대요. 1빌리언이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1조가 넘는 돈이에요. 이게 그냥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되지, 1조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어쨌건 향후 기관 투자가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진행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타일러 윙클보스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파일코인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상장이 되는 거에 관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시사를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립토 세상이 이제 그 태어난 이래로,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탄생한 이래로, 그 이더리움의 탄생, 그리고 비트코인의 탄생 이래로 가장 빅뉴스가 파일코인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메인넷이 연기된 게 3년 됐어요. 메인넷이 연기된 게 3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등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진짜 큰 고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넣기 때문에 시세에 갖다 장난도 아마 위로 아래로 되게 많이 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고인물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물 시장에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득을 잘 보셔서 빠져나오시거나 잘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지원을 할 거고,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지원할 거다. 상장되자마자 이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대형 거래소 몇 개 이제 상장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분명히 나올 거고, 바이낸스가 분명히 언급을 추후에 분명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리플 스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4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뭐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올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연설자로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이 좀 약간 큰 그런 집단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세계은행에서 나오셨고, 세계경제 포럼 거기서 또 나오셨고, 그리고 엑센추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는 연구소거든요. 엑센추어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페더럴 리저브 보드, 보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분인 데이비드 마일스라는 분도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했다는 그 자체를 저는 간과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뭐 리플 스웰이 있으니까 크게 오를 거야, 뭐 이게 뭐 CBDC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보고 저는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고 적지 않은 돈이 투자돼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DCG 그룹의 이사 중에 한 명인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이 XRP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모든 정황상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득이 있겠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득이 없다면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저는 넣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상승률이 어느 시점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데스크 주체로 해서 비탈릭 부텔린이 나오고, 그리고 CFTC 의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연설을, 그러니까 대담을 나눌 거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마 끝났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정보를 취합할 때만 해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제 전무 이사도 이번에 연설자로 나가서 진행을 하는데, 비탈릭 부텔린이 이더리움 스케일링 문제,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아마 디테일한 걸 나오면 코인데스크에서 오늘 중에 후속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이더리움 2.0이 실제로 올해 안에 런칭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가름하시면 되고, 제가 3년 동안 지지부진한 파일코인, 3년 동안 이제 메인넷이 런칭 안 됐던 파일코인이 런칭됐다는 의미를 사실은 이더리움 2.0하고 연결시켜서 퍼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분명히 확실한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인데 오늘 아침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캡처한 건데, 비트코인 캐시만 조금 상승을 했고 나머지 코인들은 뭐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7,000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7,350원인가? 제가 거기까지 찍는 걸 봤는데, 저는 7,000원 위를 넘으면 더 이상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매수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손에선 이제 떠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추매를 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이제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을 좀 이제 봐야죠. 지금 시세 진폭을 많이 못 그렸던 코인들을 봐야 되는데, 스텔라 루멘이 요 근래는 좀 많이 가격적으로 저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인 관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전 세계 이제 기축통화의 역사에 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포르투갈이 75년간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이 110년간, 네덜란드가 그 다음 75년간, 프랑스가 105년, 상당히 오래 있었죠. 프랑스도. 그리고 영국이 110년, 1815년부터 1925년까지 기축통화였고, 지금 미국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다. 지금 88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1925년부터 전세계 기축통화다로 환산했을 때 사실은 현재가 이제 95년이에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딱 정확히 105년이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향후에 한번 지켜보세요. 달러의 인덱스가 다른 나라 이제 통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누가 장난으로 이걸 그려놨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 될 거야 라고 누가 여기다 언급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기축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SDR 통화 바스켓에 그 5대 통화 기축통화들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근데 6번째가 비트코인이 아마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아마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불거지고, 그거에 관해서 커버리지를 치고 리커버하기 위한 해칭하는 아마 수단이 비트코인에 등장하고,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들이 4차 산업시대에서는 각각 요소에 들어가서 아마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러다가 뭐 끝날 판이다라고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나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맨날 똑같은 장면만 보여드려서 지겹다 라고 생각할 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나코인에 관해서 언급하고 디센트럴 랜드 코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을 때는 다 근거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했었고, 투자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까지면 보통 일반 대중들은 거기서 패닉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을 7달러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100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가 까졌네, 아니면 90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가 까졌네, 86원이 됐네,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마시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VR 관련해서 블록체인하고 관련한 NFT 코인 중에는 세력한테 인지도 있게 지목받은 거는 마나코인이 유일해요. 네. 그래서 저도 매집을 했었고, 베리 실버트도 여기에다가 6,000개가 넘는 코인 중에 본인이 생각해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코인들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사기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코인이다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자, 저스틴 선이 이제 비트토렌트, BTT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던지는데, 코인마켓캡에서 스토리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스토리지 코인들 중에 BTT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BTT도 사실은 스토리지 개념에 들어가는 코인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BTT보다는 스토리지 코인을 조금 더 점수 포인트를 좀 주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BTT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니까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만약에 진짜 세력들이 스토리지 카테고리 이 영역을 아마 만약에 좀 장난을 많이 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실 아마 분명히 시간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약조정에 사실 들어갔어요. 큰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0.70%, 뭐 0.8%, 0.58%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리면서 사실은 S&P 지수하고 비트코인하고 사실 좀 커플링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저도 이걸 말씀드리는데, 요 정도는 사실 깊은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연결시켜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8조 달러의 어떤 그 추가 부양책에 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이 걸렬된 건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8조 달러를 이제 주장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부정적으로 이제 뭐 협상이 결렬돼서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카드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시면. 그래서 그게 아마 큰 트리거로 작용해서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아마 휘발유를 붓는 아마 그런 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영국 FCA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금지했는데 상담에 응답자가 97%가 이 견해를 무시한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럴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국하고 유럽의 그 브렉시트에 관한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그 불안한 어떤 그 통화 시장의 어떤 그 정책, 그러니까 통화 시장에 불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일반 뭐 영국 시민들도 GBP나 유로화에 관해서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책 당국의 이런 견해에 관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무슨 안건을 내면, 그래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면에 지금 흔들리는 통화 시장이나 경제를 보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에 괜찮은 코인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블록체인 회사인 모네리움은 유럽이 이미 디지털 유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CB는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중앙은행 준비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모네리움은 말합니다. 모네리움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더리움 재단의 콘세시스가 있어요. 콘세시스가 모네리움하고 또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어떤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500유로짜리가 여기 있잖아요. 500유로짜리를 유럽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지 않은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금고에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그 은행들에 가보면은 거기서 5만 원권 발행에 관해서 지금 다시 회수되지 않는 뭐 그런 5만 원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라고 돌려서 이제 핑계 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렇게 기조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액권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밑으로 줄여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저한테 이제 광고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저께도 이제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답하는 것도 좀 미안해요. 지금 사실.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안 적어놨는데 이메일을 안 적어놨을 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안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구독자가 10만이 됐건 예를 들어서 10만이 됐건 20만이 됐건 나중에 뭐 향후 이제 몇 년간 더 할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지갑을 팔거나 코인을 소개하거나 거래소나 아니면 제가 어디 등장해서 뭐 나서서 유명세를 뭐 따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돈을 벌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불안을 조장해서 지갑 레퍼럴에 관해서 뭐 파시는 분들 뭐 아니면 거래소 레퍼럴에서 수익을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뭐 살아가는 방식이죠. 저는 그런 거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스캠 코인 같은 거를 이제 뭐 소개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약간 그죠? 좀 그거는 배척을 해야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보면 그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이게 진행돼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더리움 2.0이 2020년 안에 런칭될 수 있다라고 비탈릭 부텔린이 지금 장담을 하고 있대요. 제가 파일코인하고 자꾸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게 파일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런칭된 거를 그냥 관가하지 마시라. 이더리움 2.0 후속 기사가 긍정적인 게 아마 분명히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마 트리거가 분명히 나올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 캐시 오더북에서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오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 올해 연말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총 높은 코인들보다 먼저 치고 나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한 65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100만 원, 90만 원 요 언저리. 그래서 뭐 한 두세 달 정도 남았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시고 좀 능력 있는 어떤 그 트레이더인데 이분이 지금 파동으로 항상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향후에 42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가 376달러니까 50달러, 최소한 50달러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달러면 한 지금서부터 한 6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파일코인이 런칭이 되는데 세력들이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파일코인이 런칭됐으니까 파일코인 같다만 장난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됐건 알트코인이 됐건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보시면 긍정적이게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오늘도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